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도 훨씬 전에 남긴 건강에 관한 명언인데요. 최근 뇌와 장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제2의 뇌로 일컬어지는 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중화되었고 장 건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 장뇌력의 저자 나가노마 타카노리 또한 장을 건강하게 하면 뇌도 활기차게 움직인다 라는 핵심 문구로 장뇌력이라는 책의 제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독자들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오히려 장을 제1의 뇌로 여길 정도로 장이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낼 힘은 뇌가 아닌 장에 있다. 저자는 장이 더러워지면 마음까지 더러워진다고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장에 숨겨진 놀라운 힘에 대해서 본문의 좋은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 뇌가 으뜸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물은 먼저 장에서 진화했으며 뇌는 훨씬 뒤에 생겨났다. 즉, 장은 뇌보다 훨씬 오래된 생명의 근원이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 배설이 산다는 행위의 근원이듯이 고등생물로 진화한 우리 인간 역시 장을 모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배설하는 기관만이 아니다. 뇌로만 의식을 집중하면 좀처럼 알아채지 못하지만 사실 장은 마음의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신의료 분야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세로토닌이 부족해서라고 말한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포함한 광범위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작용을 조절하는 것이 우울증 개선의 핵심 치료법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세로토닌의 작용을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로 조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만다. 항우울제를 쓴다는 것은 약의 힘으로 뇌 활동을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마음의 작용을 조절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양의 95%가 장이 꿈틀 운동을 할 때 장에서 분비된다. 뇌 속에서 분비되는 양은 고작 3% 뿐이다. 장을 제대로 돌보면 복잡한 뇌 속에 일부러 약물을 투여하는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원천 기관인 장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조금은 소홀히 대해왔다. 뇌 활동을 연구해 두뇌 강화 훈련 등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훈련이 유행처럼 번진 탓에 더욱 근원적인 자아는 어두운 암흑 속에 갇히고 만 것이다. 그 영향으로 잠재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장은 제1의 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뇌는 장의 활동에 순응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예부터 탐구되어 온 깨달음이라는 현상도 장 활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차차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장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들. 식이섬유는 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아서 영양소라고는 할 수 없으나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운반되어 장의 꿈틀 운동을 돕는다. 꿈틀 운동은 장이 단독으로 움직여서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라 원래 음식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함께 움직이며 생겨난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이 필요 이상으로 꿈틀 운동을 해야 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장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만다.
이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운동이 되풀이되면 장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꿈틀 운동도 둔해진다. 그 결과 변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이 생기고 유해한 균이 번식하기 시작해 장 속은 마치 음식물 쓰레기통처럼 되고 만다. 평소 냄새가 독한 방귀를 자주 뀌는 사람은 자신의 장 속에서 음식물이 부패해 유해 가스가 생기고 그것이 방귀로 배설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방귀는 단지 냄새나는 가스에 머무르지 않고 장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나타내는 잣대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보다는 음식의 성질이 장에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영양소는 장에서 소화되어야만 세포로 운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장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은 어떤 것일까? 1.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장에 맞는다. 2. 같은 식물성 식품이라도 가공을 하면 장과 성질이 맞지 않게 된다. 같은 단백질이더라도 육류보다는 식물성인 콩류의 성질이 장에 잘 맞는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콩으로 만든 두부, 청국장, 콩비지 등이 포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유가 우유보다 장에 더 잘 맞는다. 같은 동물성 중에서는 육류보다는 생선의 성질이 장에 더 맞는 편이다. 이는 함유된 지방이 서로 달라서 그렇다. 이는 될 수 있으면 식물을 정제하지 않고 나달 상태로 먹는 게 좋다는 뜻이다. 쌀이라면 백미보다 배아미와 현미가 좋고 밀은 하얀 밀가루보다 정제하지 않은 통밀가루가 좋다. 왜냐하면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깎여나가 육류를 먹었을 때처럼 장의 꿈틀 운동에 어려움이 생기고 당의 흡수가 빨라지므로 혈당치가 단숨에 상승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그러므로 육류 반찬에 흰밥, 빵, 파스타 등을 함께 먹으면 장에 부담을 주기 쉽다. 이런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먹은 게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식이섬유를 깎아낸 가공식품은 에너지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육류 외에도 장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도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청량음료, 초콜릿같이 칼로리만 높은 음식들이 그렇다. 이런 음식들이 장 속에서 부패해 세포의 활동을 방해한다. 그 결과 몸이 무겁고 나른하여 의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 에너지가 제대로 생기지 않으므로 먹고 나서도 자꾸 더 먹으려고 한다. 간식으로 과자나 초콜릿을 먹으면 이것도 역시 정제된 당질로 만들어졌기에 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장 활동을 기준으로 보면 현대인에게 왜 비만이 많은지, 왜 대사증후군이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세포 속 쓰레기 처리하기. 1. 아침 단식법. 쌓인 것은 내보내고 소용없는 것은 버린다. 이를 가리켜 디톡스라고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디톡스 수단으로 단식을 추천하고 싶다. 세포의 기능을 밝혀내는 많은 연구를 통해 일정한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 장내 세포에 쌓인 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제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뇌의 소화 흡수력, 즉 이해력은 장과 세포의 소화 흡수력, 즉 대사에 비례한다. 장과 세포의 쓰레기를 제거해 지적인 영양을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단식을 실천해야 한다. 장과 마주하는 일은 매일 변하는 자신의 마음을 마주 보는 것과 같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실마리가 된다. 변을 내보내는 행위 하나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장뇌력을 높이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고 무심코 계속해온 행위에서 눈을 돌려 할 수 있는 일부터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장과 세포가 변하기 시작한다. 디톡스와 장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단식법으로는 몇 가지가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시냐 히로미 씨가 추천하는 아침 단식법을 추천한다. 1. 전날 밤 8시 무렵까지 저녁 식사를 마친다. 2.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충분히 마신다. 생수를 상온 상태로 마시되 300에서 500ml를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마신다. 3. 제철 과일을 먹는다. 제철 과일을 먹으면 풍부한 효소의 작용으로 저절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물론 장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다. 4. 정오까지는 열에 익힌 식품을 먹지 않는다. 전날 밤 8시에 저녁 식사를 끝내면 이튿날 정오까지 16시간 동안 단식을 할 수 있다. 이는 무려 하루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 시간을 장이 중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장 속에 쌓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독소 제거 시간으로 정해 장의 만성적 피로를 천천히 풀어주어야 한다. 그러니 되도록 오전에는 과일과 물만 섭취함으로써 점심 식사 전까지 장을 쉬게 하는 습관을 들이자. 세포 속 쓰레기 처리하기. 2. 장 마사지. 단식과 함께 매일 장을 마사지하는 것이 획득 면역인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좋다. 일본에서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로 활약 중인 이사자와 야스에 씨가 고안한 장 마사지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상당한 디톡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작 장을 주무르는 정도로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소장의 안쪽 면에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림프관이 밀집되어 있어서 장에 일정한 자극을 주면 림프를 마사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장 마사지를 습관화하자. 1. 소장 주무르기.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왼쪽 그림처럼 배꼽 주위를 양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준다. 단단하게 뭉쳐있는 부위는 많이 주무른다. 2. 대장 주무르기. 천장을 향해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린 후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왼쪽 옆구리가 위로 오게 한다. 배의 왼쪽 부위를 왼손으로 천천히 주무른다. 장 마사지는 장을 활성화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소장 주무르기는 면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소장의 안쪽에 밀집해 있는 림프관을 자극함으로써 몸이 붓는 증상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 대장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위를 주무르는 대장 주무르기는 변비 해소에도 안성맞춤이다. 백혈구는 노화된 세포나 혈액에 쌓인 노폐물 같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용도 한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 등과 싸울 기회가 줄어들면 이런 쓰레기 처리에 전력 투구할 수 있다. 물론 세포가 활성화되면 자가 소화 작용으로 세포 속 쓰레기도 처리한다. 몸이 건강해져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상태는 이러한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실현되는 것이다. 푹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늘 몸이 무거운 상태는 반드시 나이 탓만은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백혈구에 일을 시키는 생활 방식이 결과적으로 세포의 기능 저하를 부추겨 만성 피로를 만들어낸다. 특히 알레르기는 장 속에 쌓인 쓰레기의 영향으로 면역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생기기 쉽다. 장의 상태를 좌우하는 또 다른 키, 미생물.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식사. 장은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소장과 배설을 담당하는 대장으로 구분되며 대장에는 동물도 식물도 아닌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한다. 흔히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장에 기생하는 세균의 생존 환경을 숙주인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데 적합한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장 속에는 100에서 300종의 세균이 무려 100조 마리나 서식한다. 그 중에는 유산균의 일종인 비피더스균으로 대표되는 유익균이 있고 대장균, 웰치균 따위의 유해균도 있다.
유익균도 아니고 유해균도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붙는 눈치꾼 균도 많이 있다. 이러한 세균이 각각 어떠한 비율로 서식하는지가 장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유익균이 20%만 돼도 장은 편안하다. 장의 유익균을 20%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도 설명한 식물과 동물의 관계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동물인 사람은 식물을 자연 상태로 먹음으로써 장 속 플로라를 안정시키고 세균들이 공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먹는 행위를 통해 동물인 사람, 식물인 음식, 미생물인 장 속 세균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장이라는 소우주이자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며 숙주인 사람에게도 기생하는 세균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식물 중에서도 식이섬유의 섭취를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한다. 변을 채취해 살펴보면 70% 정도가 수분이고 나머지 30%는 음식물 찌꺼기와 장 속 세균이다. 이 찌꺼기가 음식물에 들어있던 섬유질, 즉 식이섬유다. 요컨대 식이섬유가 함유된 식품을 먹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장에 쌓인 변이 쉽게 부패한다. 예를 들어 쌀이나 밀을 정제해 식이섬유를 제거하면 먹기에는 좋지만 장에는 쓸데없는 부담이 늘어나 꿈틀 운동이 둔해지므로 변이 점점 쌓인다. 그뿐인가? 장 속 플로라의 균형이 무너져서 유해균의 번식을 부채질하고 만다. 식이섬유의 함유량이 높은 식물들은 다음과 같다. 정제하지 않은 곡물류에는 현미, 납작보리, 메밀 100% 국수, 오트밀 등이 있고 두류에는 콩, 비지, 콩가루 등의 콩 제품이 있다. 채소, 과일류에는 우엉, 시금치, 호박, 고구마, 브로콜리, 바나나 등이 있고 해조류에는 톳, 미역, 우뭇가사리, 버섯류에는 표고버섯, 모기버섯 등이 있다. 평소 배변량이 적은 사람은 이까지 변비쯤이야 라며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장에서 유해균이 증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자.